그냥 편안하게 저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늘에 되게 많아. 우리 혜경이가 가정이 사실 우리 어떻게 가도 가정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 아빠가 계속 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진학을 지 남들도 그런 거 갖겠다고 상고를 간 거예요. 상고 하는 해에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현대나 일남 일녀십니까? 얘가 누나고 연년생인데. 그럼 이제 삼성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취업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 성적도 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성적도 그만큼 돼야 되고 그 삼성을 갈 때만 해도 다 거기서 건강검진 싹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 기억에 그 대형 버스가 3대인가 이렇게 와서 있는데 그 전화국 앞에 그 버스가 3대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사실 참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우리 딸내미 보내면서. 그리고 가가지고 참 욕심있게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내가 삼성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적뿐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냐고 내가 왜 답을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얘가 나한테 항상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처음에 들어가서 한 8개월 돼가지고는 이렇게 생리가 들쑥날쑥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고 나면 얼굴에서 꽃이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막 툭툭 막 긁어나갖고 와요 집에를. 일한 지 몇 년 정도 돼서 그랬습니다. 8개월 돼갖고 입사한 지 8개월 정도. 그리고 나갖고 보통 한 3년 4년 되니까 생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니야 1년은 되겠지. 그 사이에 산부인과를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호르몬 이제 때리는 주사도 맞고 약도 타다 먹고 이제 근데 거기 얘네들의 어떤 그 생활은 그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나는 왜 주위 동료들도 그런 동료가 많았나 보죠. 그렇죠. 많았었지. 흔히 벌써. 그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얘네들 흔히 하는 얘기가 거기 산부니까는 우리가 벌어먹여 살린다는 어떤 그 정도예요. 이렇게 그런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완전히 없어지길래. 그러면 계속 병원은 다니셨고요? 아니요, 얘네들은 처음에 살수 있게 산도 생겨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주위에 한 3, 4일은 거의 야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4시간 연장 근무를.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3주 되니까 한 달 일하고 아니, 일주일이라고. 일주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거의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는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얘네 때의 그 작업 현장은 굉장히 낙후된 현장이었었어요. 국소배기 장치가 삼성에서는 주장하잖아요. 잘 돼 있다고. 얘네들은 거기에서 그 열기 나오는 거를 너무 추울 때는 거기 열기에다가 홀을 받고 있고 추우니까 그 냄새 나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일단 지네 몸이 추우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도 40분뿐이 안 주니까 그냥 때로는 그 방진복 같은 거를 벗기 귀찮으니까 그냥 대표로 누가 가서 24시 마트에 가서 뭐 김밥이나 뭐 사갖고 오면은 화장실 가면서도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도 먹고 얘네들은 거의 그런 생활을 거의 6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생리가 아주 없어지고 나서 이제 간보라 해가지고 스트레스로 나왔는데 나오고 나가지고 4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춘천에 인성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감기처럼 앓더라고요. 네. 예, 뭐 어깨가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또 약 먹으면 좀 괜찮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약을 먹고 막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는 머릿속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10월 초에 발견해가지고 10월 17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수술하고. 몇 년? 2005년. 2005년 예. 그런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다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뭐 작성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전이 안 했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 해서 뭐 녹색 그 핸드폰에 그거를 뭐 하여튼 했다. 근데 그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자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관두게 했었다. 생리가 관뒀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뇌암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혜경이가 오전 9시 15분 조금 안 돼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내가 얘 얼굴을 본 시가 저녁 10시가 넘어서 갔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교수님이 불러갖고 하는 얘기가 그 암덩어리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래요. 깊이를 말하는 건데 7, 8년에서 8, 9년은 됐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로 놔뒀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무지하다는 식으로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술을 솔직히 싹 제거는 못했다. 너무도 혜경이는 한혜경 씨를 재수없게 대부분 위에서 자라는데 얘는 밑에서 일을 잘했다. 그래서 재수없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싹 제거를 하다 보면 너무 식물인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7, 6군데 이렇게 먼저 났다고. 그래갖고 그 대신에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41번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수술하기 전만 해도 그냥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보호자는 그냥 저 혼자니까요. 거의 90%는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라.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래도 살려만 달라. 그냥 보고 싶고 그때 보고 만지고 싶을 때 남겨 살려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애가 많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겉만 사람이지 눈도 제대로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배로 보이지 말 어눌해지지 걸음 못 걷지. 저는 사실 이렇게 장애가 많이 생길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우리 혜경이가 직업병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넉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있다가 강원도 춘천병원에 오니까는 거기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최지영 선생님이 이제 간헐림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혹시 직업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하면서 지금은 진짜 200% 확신은 하지만은 저희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삼성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해도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삼성 하면은 정말로 대기업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빨리 인정하고 내가 건강했을 때 데리고 갔으면 병들었다고 해서 물 한 잔 마시고 버리는 컵처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방사선 유출된 적 자기는 된 적 없다. 유해물질 사용한 적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환자 나온 적 없다. 처음에 뭐 몇 명 나왔다. 다 거짓말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젊은 애들이 지금 거의 150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지금 57명이에요. 예. 그게 나이를 먹어서 걸리는 병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같은 라인에서 일해서 같이 죽고 그 20, 30대 사람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는다라면 삼성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대기업이라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싸우다 저는 사실 근로복지공단도 그래요. 우리가 1차 때 유미하고 수경이 이겼을 때 근로복지공단 가서 이사장님한테 또 때로는 그 오세희 국장님한테 보훈 국장님한테 저 무릎 꿇고도 진짜 사정도 했었어요.
이사님,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다. 치료나 좀 제대로 받게 해달라. 저희 정말 어려우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말 하면은 될 줄 알았었어요. 왜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호해줄 때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일이 좀 커지면은 삼성한테 도움 요청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움 요청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상사하면서도 정말로 힘들겠어. 정말 이사장님한테 저희가 막 그랬어요. 노동자의 아버지 아니시냐. 네. 정말 아버지 역할 좀 해달라. 치료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사정했었어요. 진짜 우리 거기 땅바닥에서 잠자면서 산재 십자가를 갈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걸 발올리면서 했어요. 발올린 사람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볼펜 하나 까딱까딱거리면서 무슨 뭐 지인 신문하듯. 그래서요. 다 말씀해보세요. 발바닥 깔딱깔딱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저희들은 거기서 나오면서 정말로 진짜 피눈물 진짜 잘 흘렸어요. 그 땅바닥에서 잠자면서 시위하면서 비 오는 날 이사장님들 만나겠다고 그 꼭대기 올라갔더니 여자들을 그냥 해갖고 내던데 이 친구. 저희는 거기 가면 지금도 거기 근로복지공단을 가잖아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진짜로. 사실은 이 문제가 벌써 불거진 지가 5년 됐어요.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정부기관이 어머님 말씀대로 노동자를 정말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우리가 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미 100명이 넘어섰고 네. 사망자만 그것도 20, 30대에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같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네. 50명이 넘는 사망만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답을 해야 될 차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피해자들은 싸울 만큼 싸웠고 고통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 산업이 어디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안철수 후보님께서 누구보다 IT 업계에 제조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는 분이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 시작을 했었던 피해자가 지금 백혈병 피해자들인데요. 그 백혈병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항소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탄원서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탄원서도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럼 지금 작성도 가능하시겠어요? 네. 예. 저희 산업재해 꼭 인정을 해달라. 네. 많은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취지거든요. 네. 지금 네. 작성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노동자들과 투병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네. 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꼭 적용받게 해달라고 하는 네. 국민들의 그런 염원을 담은 탄원서고요. 네. 후보님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탄원서 작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탄원서를 건네주시는 그거 사진만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건네주신 후보님 받는 네. 네. 예, 주십시오. 예. 꼭 들어와서 부탁드립니다. 회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이 싸우는 과정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민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그 아시지만 그 황윤희 씨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도 그 아버님이 엄청나게 삼성의 그 직원들한테 농락을 정말로 많이 당했어요. 네. 농락이 아니라 정말 그 바닷가에 가서 내 딸이 거기 가서 일하다 죽었는데 무사히 장례 치르시오. 뭐 무사히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달랑 와서 그 대기업에서 500만 원밖에 없었겠어요? 스표 5장 가져와서 이것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당신이 그 큰 회사 쌓아보려면 쌓아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농락이나 하면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현장에서는 정말로 그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어떤 그 학원약품을 쓰면서 첫째 문제는 그 노동자들, 그 직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어떤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꼭 이렇게 기자들하고도 하고 얘기가 그 얘기 잘해요.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려면은 너희 건강 너희가 지켜라. 그럼 우리가 지켰지 않느냐. 저희가 돈 조금씩 저금을 해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게끔 차라리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빠지진 않지 않느냐. 젊은 목숨 죽진 않지 않느냐. 얘가 항상 그런 얘기를 잘 해요. 또 혜경 씨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요. 너와 하고 싶은 얘기는 산업체 어차피 우리가 준 거잖아요. 우리가 취직해서 그거 인정해주고 그냥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기가 막히고 웃겨요.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가 직업병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큰 병 걸려서 어떻게 그 비용 시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재 공단 거기서 노동 현장이 정말 그 직업병과 관련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걸 피해자인 내가 이걸 입증하라고 한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업기밀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발표 안 해요. 예. 그러는 상태에서 그 상대로 어떻게 어떤 기관이 진짜 산업안전공단이나 뭐 연구기관이나 안전보건기관이나 가서도 제대로 못하는 걸 어떻게 개인이 그걸 입증하라고 한다는 게 이게 정말로 무슨 하늘에 올라가 별 따오르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책임 안 지겠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게 누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말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책임을 져야 될 거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정말로 행정소 1차에서 이긴 거를 항소한다는 게 지금 의원님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막말로 말해서 저희가 뛰어서 좀 옆에 서서 도와줘서 저희가 계단에 올라가서 이긴 건데 이걸 갖고 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로복지공단도 이거는 정말로 정부에서 다 아주 정말로 처벌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힘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죽은 사람 상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마치 국민들 생명과 안전 보장하는 건 마찬가지로 사실 기업도 계속 그 생산성 향상 이쪽만 이렇게 시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노동자 사람에게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고쳐지지를 않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요. 얘네들이 그 작업 현장에서 방진복 입을 때도요. 네. 절대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제품에 기계를 위해서 예. 제품. 먼지 묻지 말라고. 그러면 그 먼지가 내 몸에 붙어도 네. 삼성은 그 기업체들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산량만 많이 남겨. 예. 삼성에서 노동자들을 어느 식으로다가 선도하냐면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뭔 라인에서 인센티브 많이 나간다. 충동하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예. 너네도 많이 빼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도 우리 혜경이가 지금은 그래도 하여튼 스스로의 재발은 없어졌고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5년이 지났으니까 네. 제발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찍어봐요. 제가 머리를 찍어보는 건 찍어보는데 아직 뭐 이제 재발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재수 없는 이상이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나서 또 역습병원을 잘 만나서 이만큼 가서 주는 것만 해도 저는 좀 대우를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가정에 뭐 이제 디스크 수술되고 있었다고 네. 저는 말을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말도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네. 네.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입양을 네네. 적어봤어요. 4개월로 16개월 네. 꾸준히 있었지만은 다른 병원 가면은 뭐 캐캐야 4개월 네. 뭐 이렇게 막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7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말 부모님이 간병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감정을 들 형편도 못 되고 그나마 네. 지금 발열림에서 여러 사람 후원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정말 이거 그 산업재해 빨리 인정해가지고 네. 진짜 치료나마 걱정 없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정말 이 한두 명, 10명도 아니에요. 네. 50명이 넘어요. 네. 돌아가신 분만. 예. 지금 아픈 사람은 100명, 150명도 네, 넘고 네. 그러니 이거를 저희 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네. 이거는 정부에서 정말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진짜. 네. 내일도 또 저희가 5명의 그 삼성반도체 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에 들어가요. 아, 네. 네. 근데 저희가 넣으면 거의 이제까지 딱 단 한 명만 공단에서 인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제 불승인이 났고 네. 그 중에서 너무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또 소송도 못 가고 포기하지만 또 소송 가신 분이 또 10분이 또 계시고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줄줄이 불승인 행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 사회가 정말 정부가 그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 그 나중에라도 책 네. 저희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네. 삼성이 벌인 또 하나가 저희 혜경 씨 네. 이야기를 네. 비롯해서 10명의 피해 노동자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네. 나중에 꼭 시간 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이 싸움을 시작을 했었던 우리 고황유미 씨의 네. 아버님과 황유미님 얘기를 그린 네. 책이거든요. 네. 꼭 읽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혼자한테. 네. 오랜만에 가을 햇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요새는 아침 8시 반에 시작하면 보통 4시 반 정도까지 이동을 하니까요. 네.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혜경 씨에게. 네.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정말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고 어쩌면 경제적인 거나 산업적인 쪽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국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품격 있는 나라가 되려면 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품격 있는 나라는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품격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그 직업병 입증하라는 건 그거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사실. 어떻게 정말 큰 병 걸린 분들이 그런 시간, 비용 들여서 그걸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말 이 노동 현장이 직업병과 관련이 없다는 거 입증하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다행히 차도가 있으셔서 이제 돌아가시면 좀 더 원기 얻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힘들어도 옆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면 견디기가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서요. 같이 위기 극복하고 어려움 극복하시고 용기 얻으셔서 좋은 결과가,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도 돼요. 이게 너무 진짜 정말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선진국으로 이제 품격 있는 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나오셔가지고 더 이상 정말 고통받지, 물론 아파서도 고통을 받는 건데 또 거기에다가 싸우러 끌려다니고 돈 없는 거 걱정하고 이렇게 좀 안 해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춘천에는 또 거처가 있으십니까?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진 환경이 좋으시니까 지금보다 더 건강 회복하실 거예요. 참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굉장히 번거로우신 그런 상황에서도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번거로웠다고 저희도 또 한편 안전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식으로 좀 이거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어떤 좀 때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있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감내가 됐어요. 자유대는 4개월 동안 정말 했습니다. 원장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좀 더 움직였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어려운 사람들 많네요. 좀만 내려주세요. 좀만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다 들리니까요? 예, 예. 아유, 곳곳에 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분들 너무 많은데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했습니다. 우선은 나라가 품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돈보다도 사람을 정말로 가치 중심에 놓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마치 국가가 국민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다시 그 퇴근해서 집으로 올 때까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산성 향상에만 그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노동자와 사람의 안전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아까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노동자가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면 큰 병에 걸린 분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걸 증명을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앞으로는 직업 현장, 산업 현장과 이 직업병 간에 그런 관련성이 없다는 입증을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저희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한희경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런 산업재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지금 막 돌아갔습니다. 잠시 오늘 대화에 배석했던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를 잠깐 만나서 오늘 만남과 그다음에 어떻게 반올림 활동이 진행 중이고 삼성의 그런 반도체 공장 문제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문제 이런 것들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님.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희경 씨 나오셔가지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는지 안철수 후보랑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그 대선 후보가 이 삼성 반도체 이런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피해자를 찾아주신 점이 되게 고맙고, 다른 후보님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에 관계가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너무나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계속 지난 5년 동안 계속 주장한 얘기고 한데, 이 아픈 노동자들이 혹은 이렇게 질병 피해를 당하고 또 사망한 노동자의 그 가족들이 지금은 그 병이 왜 어떻게 해서 직업병인지 인과관계를 노동자 측이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그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회사에서는 또 이런 화학물질 정보 같은 건 영업기밀로 가리고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이러한 속에 걸린 질병들은 사실은 그런 의학적인 어떤 과학적 인과관계를 일반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입증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직업성 암의 이제 산재 인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0.1% 뿐이 안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입증할 게 아니라 그 병이 직업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오히려 공단에서 그거를 입증을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꾸로 직업병을 인정해야 된다.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저쪽 정부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산재 인정률이 높아지도록, 산재 보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아주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책임이랄까, 그런 환경을 유해하게 만든 책임이 삼성에게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관련된 노동자들 그런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고요.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글쎄요. 저희가 2007년도에 고 황유미 씨라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의 아버님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다. 근데 2인 1조로 같이 일했는데 2인 1조 작업자 이수경 씨도 백혈병으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대책위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온 것인데, 처음에 1명, 2명 알게 된 이런 암 피해자들, 직업병 피해자가 지금은 15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삼성
이라고 하는 삼성 계열사, 전자 계열사의 노동자들한테서 무려 150여 명의 그런 질병 제보를 해오고 또 그중에 벌써 56명, 57명째 계속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다 젊은 20대, 30대 노동자들입니다. 원래 젊은 노동자들 암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그 원인을 아주 한 명 한 명당 정확하게 다 일일이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반도체 LCD 이런 공장에서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을 고온과 고압에서 화학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사용했던 그 수백 가지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화학 가공되면서 부산물로서 또 다른 발암 물질 등이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젊은 노동자들에게서 계속 이렇게 암과 이런 희귀질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이런 직업병의 어떤 인과관계를 되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산재도 이렇게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 산재 인정은 거의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에서도 뭐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삼성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다 개인 질병이고 자기들의 회사에서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5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탄원서 얘기를 좀 하시던데 어떤 내용이었죠? 탄원서는 저희 이 싸움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삼성 반도체 그 집단 백혈병 이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 산재 신청을 하고 불승인이 되고 다시 행정법원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해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의 이 생명과 건강에 달린 문제이니 하루빨리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의 탄원서예요. 근데 후보님께서 읽어보시고, 안 후보님께서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주신다고 약조를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올림 활동가 이종난 노무사를 만나서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150명이나 되는 삼성전자 쪽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발병을 한 상태고 5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직업병이라는 그 작업 환경과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질병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곳에 10시 정도에 도착해서요. 환자분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제 뒤쪽에서 대화를 진행했고 안철수 후보는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점들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나 삼성전자 이쪽에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환자 쪽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한혜경 씨의 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는 나라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 안전을 잘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품격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노동자가 작업 환경과 그 발병한 그 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작업 환경이 노동자의 그 건강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약자죠. 약자들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밝혀내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밝혀내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 안철수 후보의 말에 따르면은 시설을 바꿀 돈으로 시설에 투자할 그런 여력으로 먼저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경제 민주화 관련된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제 민주화 비전을 발표했고요. 그중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7가지 과제를 발표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보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민주화 맞닿아 있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그만큼 중요하다.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는 오늘도 오늘 10시 일정 그리고 2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잠시 후 11시부터 네,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BBK 관련된 소송이었죠. BBK 옵셔널 벤처스 소액 주주 대리인을 맡았던 미국 재미교포 변호사 메리 리의 그런 기자회견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메리 리가 보도자를 통해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중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밝혀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지 저희 오마이TV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1시 생중계 그리고 2시에 문재인 후보 지속 성장과 일자리 관련된 간담회 또 생중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병원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